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월 둘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후보리스트 종목은 총 5개였는데요. 그 중에서 2개로 압축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컨디션이 좋은가 봅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들리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목도 편안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보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지난주 외국인 수급은 보시면 월화수목금 매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비슷했고 기관은 월화수목금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했었죠. 여러 기관이 함께 매수했지만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으로는 중국 광저우 OLED TV 라인이 풀가동되면서 올해 OLED TV 패널 판매량은 작년 대비 71.7% 증가할 전망이 있고요. 1분기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어요. 1분기 매출이 7조 원을 넘어서면서 7조 원 행운의 숫자 7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는 것이 긍정적인데 1분기 매출이 7조 원을 넘은 건 2015년이 유일한 것을 보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매출 7조 원을 달성하면 무려 6년 만에 1분기 매출이 7조 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7조 원을 달성하는 셈이고요. 6년 만에 아이폰 12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중소형 OLED 매출도 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게 또 뭐죠? 아이폰 13 아이폰 13 판매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음을 보면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역시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3월 말부터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3월 말부터는 이평선이 수렴한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평선이 수렴하면서부터 또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핑크색 21선이 하락하다가 수평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이 즈음부터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선 게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연기금이 그냥 5일 연속 샀구나 이것보다는 21선이 하락하다가 수평으로 돌아서 그 우상향 하는데 굉장히 연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라고 보시는 게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어때요? 올해 들어서 보세요. 여기가 올해죠? 올해 들어서 마지막 저항으로 인식된 검정색 240MA를 돌파했었는데 계속 돌파하고 계속 상승하기는 기술적으로도 쉽진 않죠.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추가 상승은 있었지만 이처럼 뭐 4주 연속 음봉이 나오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때 돌파 후에 이와 같은 조정으로 다시 검정색 240MA 까지 왔고 거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을 보면 3월 말까지의 가격 및 기간 조정은 주봉에서 봤을 때 이제 다시 검정색 240MA를 발판으로 해서 재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주봉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난 3월까지, 여기가 3월이잖아요. 여기가 3월인데 지난 3월까지 OMA, 5월선까지 이격도를 좁힌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월봉 흐름도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2월 말부터 뭐 기관 좀 매도했다가 최근에 좀 매수를 하는데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 고가권에서도 기관이 적지 않게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상승 초입이었던 지난 12월 초에 기관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것을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 또 중요하구나.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4월 둘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24,3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22,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연기금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연기금 월드.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지난주 외국인은 월요일만 매수했을 뿐 화수목금 매도를 했고, 기관 수급은 수요일만 매도했고 3월 31일 수요일만 매도했고 나머지는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여기 보시기에는 8거래일째 지금 사고 있는데 한번 더 내려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연기금은요 무려 16거래일째 매수를 지속 중입니다. 언제부터요? 3월 12일부터요. 왜 3월 12일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게요? 3월 12일이에요. 근데 차트에서 3월 12일이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요 양봉이 나온 데가 3월 12일인 거예요. 이때부터 연기금은 16거래일째 매수를 해왔던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겠죠? 눈치 빠르시고 아실 거예요. 근데 차트에서 여기라는 거죠. 갈색 200일선에서 약 2주 동안, 약 한 10거래일 동안 갈색 200일선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시작된 곳이 언제다? 네, 3월 12일부터입니다.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곳이 기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구나. 거기서부터 연기금의 매수가 시작됐구나. 라는 거예요. 뭐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이 자리에서 팔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200일선, 이거 반등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쩌면 또 뭐 검정색 241선까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거 10,000원 오는 거 아니야? 팔았다가 다시 살까? 비중을 좀 줄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었을 때였는데 딱 이때 3월 12일부터 3월 12일 이때 또 되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날이에요? 그동안 언제부터? 여기 작년 12월부터 우하향으로 꺾였던 핑크색 21선이 계속 하락하다가 자주 21선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는데 3월 12일부터 21선을 돌파했던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빨강색이 기관이잖아요. 기관은 이미 9월 전부터 이렇게 지분을 크게 늘려왔었고, 물론 이렇게 좀 팔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작년 9월 전, 매수하기 전부터의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꽤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여기 외국인이 9월 말부터 매수를 해서 12월 말까지 이때 많이 샀어요. 그쵸? 이때 많이 샀어요.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그리고 12월 말부터 이처럼 외국인 매도를 좀 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관처럼 매수할 때 이때 지분보다는 여전히 보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쵸? 이 부분은 기관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9월 22일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냐면 6.84. 그리고 11월 30일에 외국인 지분율은 13.13%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때요? 약 2달 동안 지분이 거의 2배 늘었구나. 2달 동안 2배 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2달 동안 2배 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왔다 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현대중공업에 매각한 두산인프라코의 매각대금 8,500억 원이 상반기 중 입금되면 순차입금이 드디어 이제 7조 원대 밑으로 내려와서 6조 5천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는 게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19일 어떤 공시가 있었죠? 두산중공업은 공시를 통해서 두산이 보유 중인 두산 퓨얼셀의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 받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두산에 배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럼 결국에 두산중공업에 뭐가 좋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두산 퓨얼셀의 지분이 15.6에서 30.3%까지 증가하게 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짜배기 회사잖아요. 두산 퓨얼셀. 지분이 2배 느는 건데, 그쵸? 이 부분. 나중에 또 수소와 또 시너지도 날 거고요. 그쵸? 지분도 크게 늘었고. 그리고 두산그룹 내에서 두산중공업이 차지하는 의미는 남다르죠. 이 부분은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야 할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풍력, 그리고 수소, 소형 원전 등에 이르기까지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이 많다는 것도 주목해서 지속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관련 뉴스 있었고요. 최근 상승이 200일선 부근부터 121선 부근까지의 상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들어온 거죠. 살짝. 그러면서 이제 3일 연속 음봉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상승 중인 11선에서 2.77%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 미리 표시해 두었지만, 목요일 종가면서 금요일 시가 부근인 12,500원 전후는 중요한 가격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봉 흐름 이렇고요. 4주 연속 양봉 나왔고, 월봉 하락하는 이제 수평으로 거의 돌아선 하늘색 60월선, 60MA 위로 올라선 모습인데, 지난 3월의 반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현재 주가인 13,000원 전후는 재차 상승으로 간다면 발판이 될 필요가 있는, 도움닫기로 재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중장기로 관심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제부터는 슬슬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일주일만을 보는 수급 관심주로도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가족분들한테만 소개해드리는 이제 종목 코멘트식으로는 일주일 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지만요. 4월 둘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13,900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12,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4월 둘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 여기까지고요.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날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이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